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의 공주들은 과연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귀하게 자랐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왕의 딸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때로는 가장 큰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손에 선녀를 묻히며 왕좌를 차지했던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 초기에 거대한 역사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슬픔을 넘어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말이죠. 과연 의숙공주의 혼인은 순전히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생존과 전국 안정을 위한 피치 못할 잔혹한 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의숙공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면과 그 속에서 고뇌했던 한 여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시간은 바야흐로 조선 왕조가 막 뿌리를 내리던 초창기, 권력의 칼날이 시퍼렇게 날서 있던 혼란과 격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7번째 임금으로 기록된 세조는 원래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왕자였죠. 그는 조카인 어린 단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불리는 피비린내 나는 왕위 찬탈이었죠. 수많은 충신들이 역모로 몰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고 궁궐은 끝없는 긴장감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혼돈 속에서 세조는 피로 얼룩진 왕좌에 오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격동의 시기, 왕조의 운명이 요동치던 그 순간에 의숙공주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었죠. 공주로 태어났으니 마냥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사실 그녀의 탄생 자체가 이미 깊고도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많은 피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만큼 의숙공주의 존재는 새롭게 들어선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피로 다져진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데 중요한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의숙공주가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자라났을지는 몰라도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늘 불안하고 차가웠을 겁니다. 아버지 세조의 눈빛 속에는 냉혹한 카리스마와 함께 어렵게 쟁취한 왕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어린 공주의 맑은 두 눈에 비친 궁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겪었던 그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진 못했겠지만 궁궐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과 어른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 어렴풋이 시대의 아픔과 그늘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의숙공주의 삶은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던져졌던 것이죠. 그녀의 존재는 왕실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고 그 정치적 무게는 어린 공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앞날은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왕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였던 의숙공주의 삶은 결국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정략 결혼이었죠. 조선의 공주에게 혼인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을 넘어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세조대왕의 따님이었던 의숙공주의 결혼은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혼례는 갓 들어선 왕실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여전히 불안정했던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할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의숙공주의 부마로 간택되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바로 정연조 대감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연조 대감은 조선 초기의 학문과 정치 양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던 명재상, 정인지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인지 대감은 세조대왕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과정에서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혹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던 인물이죠. 그는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격변 속에서 세조대왕의 편에 서서 강력한 지지와 탁월한 책략으로 왕권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수완은 물론 학문적 깊이까지 겸비한 인재였으니 세조대왕으로서는 이보다 더 귀한 동반자를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조대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할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가 절실했고 정인지 가문은 바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가문이었습니다. 공주와의 혼인이야말로 이 충성스러운 가문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동시에 왕실과 당대 최고의 사대부 명문가 사이에 굳건한 결속을 다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셈이죠. 의숙공주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왕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어린 공주의 마음속에 어떤 설렘이나 두려움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그녀의 혼인은 이미 결정된 운명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의 명분 아래 진행되었을 겁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궁궐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쩌면 개인의 행복보다는 왕실의 안녕을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여신의 행진처럼 말이죠. 이처럼 정치적 계산 아래 치러진 의숙공주의 결혼은 정연조 가문에 상상 이상의 막대한 권력과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부마가 된 정연조 대감은 왕실의 사위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고 그의 가문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죠. 정인지 대감의 아들이자 공주의 남편이라는 배경은 가문의 위상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강력한 후광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왕실과의 혈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토지와 노비 그리고 다양한 특혜를 누리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정연조 대감은 비록 직접적으로 정사에 참여하는 중요한 요직을 맡는 데는 제한이 있었지만 왕실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의 의견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권세가 모여들고 가문 전체가 왕실의 든든한 외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대로 고위 관직에 진출하고 명망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내리듯 의숙공주와의 혼인은 정인지 가문이 조선 왕조 내내 탄탄한 명문가로 자리 잡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황금기를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왕실은 동시에 부마 가문이 지나치게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미묘한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습니다. 아무리 공주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거나 국정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정도로 세력을 키우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부마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승이나 판서 같은 요직을 맡는 데 제한이 있었고 이는 왕실이 외척 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마치 날개를 달아주되 너무 높이 날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숙공주의 존재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연조 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의 존재와 결혼은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상징으로 오랫동안 남았을 겁니다. 후대 자손들은 공주의 후손이라는 빛나는 명예를 등에 업고 과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처럼 의숙공주의 삶은 그녀가 속했던 가문과 조선 사회 전반에 깊고 넓은 파급 효과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왕실의 공주를 넘어 한 가문의 흥망성쇠와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죠. 그녀의 운명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초기의 권력 재편과 사대부 가문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숙공주의 운명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격동의 조선 초기를 관통하는 권력 재편과 명문 사대부 가문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녀의 삶은 왕실 여성으로서 시대적 격변 속에서 겪어야 했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깊은 흔적을 남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왕의 딸이라는 지위가 때로는 가장 큰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의숙공주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야 했으니까요.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비극을 넘어 왕실의 생존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일종의 필요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를 지켜야 했던 아버지 세조에게 의숙공주의 혼인은 흔들리는 왕권을 굳건히 하고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도구였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주춧돌처럼 그녀의 결혼은 불안정한 시대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셈이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숙공주의 삶을 통해 한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폭풍 속에서 왕실의 생존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희생된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를 통찰하게 됩니다. 그녀의 결혼과 그 이후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조 초기의 권력 재편은 물론 당시 사대부 가문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비록 그녀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을지언정 의숙공주의 존재는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이 지닌 가장 역설적인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공주의 삶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그녀가 의도치 않게 남긴 역사적 유산의 거대함에 대해서는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죠. 그녀의 삶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한 왕조의 기반을 다지고 여러 가문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되었으니까요. 마치 강물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수면 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듯 의숙공주의 인생은 조선 초기 역사에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의숙공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구조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성찰하게 합니다. 권력과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무게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 나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입체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동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의 선택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보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